자, 이제 for를 이용한 반복문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for를 이용한 반복문은 여기 보면 collection, 그러니까 수열, 숫자열이나 문자열을 이용한 반복문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숫자열이나 문자열은 유한할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유한 반복문이 되겠죠. 물론 이것도 넓게 보면은 그런 어떤 문자열의 내용에 제약을 받는 반복문이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조건이 충족되는 한에서만 돌아가는 반복문.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예가 여기 하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숫자열이에요. 이걸 숫자열. 수리 숫자 5개가 들어가 있는 열. 대괄호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울 텐데 여기서 우선 개념부터 간단히 소개를 드린다면은 이걸 리스트라고 합니다. 리스트. 배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리스트는 이처럼 여기 있는 것 같이 숫자의 배열일 수도 있고 문자의 배열일 수도 있고 단어의 배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스트는 숫자와 문자가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숫자와 단어가 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유연한 배열, 정보를 담아놓는 통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일렬로 된 통. 물론 리스트를 좀 더 공부하면은 2차원 리스트도 있고 3차원 리스트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리스트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일단 이렇게 5개의 숫자가 들어간 리스트를 이용해서 for문을 짜보자 이겁니다. 이 for문은 이 키워드 for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이라고 여기 했는데 요거는 뒤에 리스트에 있는 아이템을 하나씩 받아내기 때문에 아이템이라고 했지 이거는 일종의 인덱스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다른 표현을 써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I, K 어떤 거를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아니고 뭐 넘버 이래도 상관이 없어요. for 다음에는 이 부분은 이 뒤에 있는 in 속에 for와 in은 항상 같이 간다 생각하시는데 for와 in은 항상 같이 간다 생각하시는데 in 다음에는 for문에서 반복할 그 범위에 어떤 이 배열 정보가 있고 그 배열 정보에서 하나씩 꺼집어내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프린트에서 뭘 찍어낼까요? 그 하나씩 여기서 꺼집어낸 아이템을 찍어라 이거예요. 프린트해라. 근데 아이템이 콜론 해서 이걸 이 더블 쿼테이션에 들어갔으니까 이번 스트링이 아닙니까? 아이템이라는. 요 아이템이 뭐다라는 거를 대칭해서 찍어라.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아이템 1, 2, 3, 4, 5 딱 찍혀 나오고 이 배열 속에 숫자가 있는 만큼만 반복이 되고 그게 다 소진이 되면은 그냥 거기서 반복문이 중지하게 됩니다. 자, 이 아이템을 예를 들어서 아까 마음껏으로 바꿀 수 있댔잖아요. I로 그냥 바꿔보세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I를 여기서 똑같이 받아서 표현하는 거고 이 I는 뭐냐? 이 배열에서 하나씩 순서대로 앞부터 꺼집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전혀 바뀌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거는 여러분의 편의에 따라서 이 인자, for 다음에 오는 인자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 다음에는 in 다음에 리스트를 직접 넣었잖아요. 리스트 정보를. 근데 리스트 정보를 그렇게 직접 안 넣고 letter라는 변수에 이 ABCD라는 리스트를 할당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숫자가 안 들어가 있고 그냥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for I in 다음에 letters 여기에 뭘 넣냐? 이 문자열을 직접 넣는 게 아니고 그 문자열을 담고 있는 letters라는 변수명을 넣어줘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콜론이어죠. 그리고 똑같습니다. letters를 찍는 거니까 1부터
i를 넣어주면은 요 i가 i로 오는데 A, B, C, D가 순차적으로 찍히겠고 여기 이렇게 찍힌 결과가 나옵니다. for문과 while문은 반복한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지만 for문은 이처럼 주어진 정보를 꺼집어낼 때, 순차적으로 꺼집어낼 때 주로 사용이 되고 그 정보가 있는 한 반복되고 정보가 다 고갈되면은 딱 거기서 스탑이 일어나는 겁니다. while문은 if문처럼 조건이 충족되는 한 돌아가고 조건이 충족 안 되면은 멈추는 게 while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for를 이용한 반복문과 while을 이용한 반복문엔 차이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 설명드립니다. 자, 이제 다양한 형태의 for문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아까 똑같은 letters라는 이 문자열을 갖고 있는 변수,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어떻게 했냐? letters의 length란 겁니다. len은 length란 말의 줄임말인데 이거는 파이썬의 빌트인 펑션, 이미 갖고 있는 펑션이죠. 어떤 문자열이나 숫자열을 주면 length는 이 문자열 속에 있는 숫자를 찾아냅니다. 여기 A, B, C, D 4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length는 사실 여기는 4입니다. 4. 근데 여러분이 이 경우는 길이를 알으니까 쉽게 하는데 이게 length가 길다고 레터 속에 수많은 레터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걸 일일이 카운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len이라고 하면은 자동으로 지가 그 길이를 알아내 갖고 여기에 입력을 해서 range는 또 하나의 빌트인 펑션인데 이 길이 값의 범위 내에서만 반복을 하라 이겁니다. 반복을 하는데 그 반복하는 인자, 요거는 길이니까 숫자지 않습니까? 그 인자를 받아서 여기다 하나씩 넣어줘라. 레터의 그 레인지가 아까 이게 length가 4니까 결국은 range 4란 뜻입니다. 그러면은 4는 이 레인지는 0부터 항상 시작을 합니다. letters 0이라는 인덱스를 얘 글자를 인쇄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가보면은요, 여기 아까 A, B, C, D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리스트라고 했는데, 이 리스트는 앞으로 이제 계속 넘파이에서 어레이도 배우는데, 배열입니다, 배열. 어떤 정보가 배열되어 있다는 뜻은, 배열이라는 뜻은 인덱스, 순서 인덱스가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요거는 0, 1, 2, 3. 4개일 경우는 총 4개의 이 리스트에 항목이 들어가 있지만 그 인덱스는 0, 1, 2, 3 자동으로 할당이 됩니다.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그 letters라는 변수 속에 있는 0번째 그 아이템을 인쇄해라 그거예요. 그럼 0번째 아이템이 뭐였냐? A지 않습니까? A. 그러면 A가 출력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B가 출력될 테고 0, 1, 2, 3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갈 테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위와 똑같은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약간 변형을 시켰냐면은 length 정보를 이용해서 거기서 인덱스 값을 순차적으로 추출해내고 그 인덱스 값에 맞는 그 아이템을 골라서 출력해라 요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인덱스는 항상 대괄호 속에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거의 모든 경우 인덱스는 대괄호로 표현한다. 근데 그 인덱스를 표현할 때 letters에 0이면은 이 대괄호 속에 0이 있으면은 letters의 0번째 아이템을 나타내는 방식입니다. 이게 i가 1이면은 1번째, 2면은 2번째, 뭐 이런 식인데 실은 사실 2번째가 아니죠. 0부터 시작하니까 2면은 3번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요 밑에 form은 아까와 똑같이 정보를 배열 정보를 제공을 했는데 이때는 스트링 정보, 문자열 정보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겠습니까? 이 첫 글자 P를 받아서 인쇄하고 Y를 받아서 인쇄하고 AND가 있다는 얘기는 수평으로 인쇄해라 그 뜻이죠. 그리고 여기 프린트 가로가 있으면 이건 무슨 뜻이냐? 줄 바꾸매라 요겁니다. 줄 바꾸매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 밑에 것이 연이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토탈 0으로 할당을 해놓고 여기 아까와 똑같잖아요. 이렇게 배열 정보를 직접 집어넣고 토탈 이퀄 토탈 플러스 넘버. 넘버는 이거잖아요. 그러면 2를 받아서 토탈에 저장해서 새로운 토탈 값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받아서 이 2에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될 때 그 마이너스 1이 할당이 될 테고 그런 식으로 5번을 반복한 다음에 토탈 점수를 기록을 하게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실행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227 레터는 반복되는 숫자만큼 출력이 될 테고 객에 해당하는 경우가 A, B, C, D인데 0부터 이렇게 1, 2, 3 찍히게 됩니다. 그 인덱스에 맞는 그 아이템, 이 배열 속의 아이템이 출력이 되는 거죠. 프로그래밍, 파이썬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 똑같이 하나씩 이 문자열에 한 글자씩 받아서 수평으로 출력을 합니다. 여기에 스페이스, 공백을 넣기 때문에 개별 글자 사이에 공백이 있는 거고 이걸 없애면은 사실 위에 것과 똑같은 문자열이 그냥 생성이 됩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다 모든 글자가 붙어 있죠. 공백이 없이. 그리고 토탈이라는 숫자는 이 숫자를 다 더하면은 25가 됩니다. 이 반복 과정입니다. 이 반복 과정. 그러면 여기서 아까 랭스가 4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확인해 봅시다. 이걸 4로 바꾸면 어떨까요? 결과는 똑같습니다. 왜? 왜냐면은요, 이걸 4로 바꾸면은 결국 이 레터의 랭스는 4기 때문에 그리고 이 레터에서 어떤 아이템을 뽑아낼 때는 그 레터란 그 배열의 인덱스 순서 정보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는 바뀔 게 없습니다. 똑같죠. A, B, C, D. 그렇죠. 다만 이거를 일일이 카운트해서 넣느니 그냥 몇 개가 있을지 모를 때 L 랭스라고 하고 거기다가 배열 이름만 써주면 되죠. 레터스라는 배열이었으니까 앞에 우리가 미리 정의를 했었잖아요. 레터스는 어떤 거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포문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그멘티드 어사인먼트를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부분을 오그멘티드 어사인먼트라면 단순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여기다가 토탈에다가 토탈이 0으로 디파인을 했어요. 토탈에다가 넘버를 더해서 다시 토탈 숫자를 업데이트하라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맞죠? 토탈, 기존 토탈에 넘버를 더한 다음에 업데이트해서 토탈 숫자를 업데이트해라. 그 얘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오그멘티드 어사인먼트 방식을 쓰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플러스 이퀄 하고 이 부분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코딩이 아주 단순해지죠. 이 플러스 이퀄이 오그멘티드 어사인먼트. 그러니까 새로운 넘버를 기존 토탈에 대해서 새로운 토탈에 저장해라. 그 뜻이에요. 아까 신텍스, 문법, 코딩 신텍스로는 동일한 효과가 뭐냐? equal to total 플러스입니다. 이 오그멘티드 어사인먼트가 나오면은 코딩을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면 오그멘티드 어사인먼트의 종류엔 뭐가 있냐? 요겁니다. 플러스 이퀄은 이 부분과 똑같다 이게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이퀄은 A에서 2를 빼서 다시 A에 할당하라. 곱하기 A에 2를 곱해서 A에다가 할당을 해라. 이 스타가 2개 있다는 뜻은 지수 A에 2승을 해서 A에 할당을 하라. 요거는 나누기지 않습니까? A를 2로 나눠서 A에 할당을 하라. 이건 뭐라고 했었죠? 디비전, 플로우 디비전. 플로우 디비전 몫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A를 2로 플로우 디비전 한 다음에 그걸 A로 할당해라. 요건 리메인더, 나머지 값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A를 2로 나눠서 그 나머지 값을 A에 할당하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서 배운 가감승제에다가 플로우 디비전 그리고 그 리메인더까지 똑같이 이렇게 이 오그멘티드 어사인먼트를 하면은 좀 더 코딩을 단순화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뭐 있냐? 여기 요겁니다.
요거는 레인지 아까 4였는데 10이라는 숫자를 줬죠. 그러면 여기는 0부터 어떻게 하냐? 9까지 뽑아냅니다. 왜냐면 10개라는 뜻은 근데 인덱스 0부터 시작을 하니까 9까지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 10은 안 찍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레인지는 항상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서 10을 주면은 9까지만 10개의 수, 0부터 9까지가 10개 숫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0부터 9까지 숫자를 하나씩 꺼집어내라. 그래서 출력해라. 어떻게 출력해라? 옆으로 출력, 괄호로 출력해라. 출력하라면서 동시에 그 값을 토탈에다가 더해줘라 하나씩. 이 얘기는 뭐냐면 0부터 9까지 숫자를 더한 값이 토탈의 최종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토탈을 출력해봐라 요거예요. 이걸 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0, 1, 2, 3, 4, 5, 6, 7, 8, 9 제가 설명한 것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 그 합은 45다 이겁니다. 45. 그러면은 만약 여기서 토탈이라고 안 하고 썸을 쓰면 어떡할까요? 썸을 쓰면 어떡할까요? 썸은 뭡니까? 파이썬에서 이미 빌트인 펑션입니다. 더하는 데 사용하는 빌트인 펑션. 예를 들어서 sum 4개 숫자 하면은 합이 계산이 되는 빌트인 펑션이에요. 근데 이미 파이썬에서 펑션 이름으로 사용한 거를 여러분이 계산할 때 변수 이름으로 쓰면 어떤 현상이 날까요? 에러가 날까요? 에러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썸으로만 바꿔줘 보세요. 썸으로 실은 사실 그래서 빌트인 펑션으로 할당된 이름은 코딩에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여기서처럼 코딩에 이미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갖고 변수를 쓰면은 여기서 작동이 잘 돼요. 똑같이 작동이 잘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썸을 여러분이 쓰면 빌트인 펑션 썸은 못 쓰게 된다 이거예요. 여기 나오는 쉐도잉 펑션인데 기존 파이썬에서 만들어주는 펑션을 가려버린다. 가려서 안 보이게 해버린다. 못 쓰게 해버린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파이썬에서 이미 빌트인 펑션을 만들 때 사용된 용어는 여러분이 변수명으로 절대 사용하지 말라. 절대는 아니에요. 사용하려면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걸 사용하는 순간 썸은 여러분이 못 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여주려고 이 셀을 활용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making a for loop with augmented assignment. augmented assignment를 이용한 약간의 좀 더 복잡한 for를 이용한 반복문 설명드리겠습니다. 토탈을 0으로 초기화했고 number of student, num student를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grade list라는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몇 개의 성적을 갖고 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성적을 갖고 있는 grade list입니다. 배열이다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 포문으로 하려는 게 뭡니까? 그레이드 이걸 다 넣으면은 포문이 길어지니까 단순하게 해서 그레이드만 넣으면 되고요. 그 그레이드에서 하나씩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뽑아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토탈에다 하나씩 더해주라. 이 오그멘티드 어사인먼트잖아요. 그러면은 토탈 값이 계속 늘어나겠죠. 더함에 따라서. 그리고 학생 수도 늘어나야잖아요. 이때는 i지만 여기는 1입니다. 학생 수는 성적 하나당 이 성적 개개 성적이 개개 학생의 성적이니까 학생 수를 더해주는 겁니다. 하나씩. 이 룹이 반복될 때마다 학생 수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성적이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학생 수도 증가하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토탈 값과 넘버 오브 스튜던트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에버리지 값은 뭐냐? 그거를 나누면 에버리지 값이, 에버리지를 할당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F 스트링을 썼습니다. F. 다음에 쿼테이션 마크가 있고, 클래스 에버리지는 문자열이고, 커마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 전체가 사실상은 문자열인데, 그 문자열 속에
변수나 수식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verage라고 이렇게 넣은 겁니다. 전에는 요 부분이 없었어요. 단순히 average라고만 넣었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요 .ef는 뭘까요? 감을 잡는다면 혹시 여러분이 내가 이게 수업 시간에 한다면은 이걸 좀 더 시간을 갖고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되니까 .ef는 뭐냐면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해라 이 뜻입니다. 에버리지 값을 여기서 계산된 것에 소수점 둘째 자리. 그러려면은 average라는 변수명 다음에 콜론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average, 요 똑같은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verage를 계산해서 넣지 않고 사실 이 수식을 그대로 집어넣어 버려도 돼요. 수식을 그대로 집어넣고 콜론을 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찍어라. 그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더 F-string, formatted string의 예를 좀 더 자세히 보여준 것입니다. 만약 이걸 하나 지워버리면 어떨까요? average라고. 요거는 딱 나눠도 81.7이네요. 81.7. 더 이상 소수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81.7이고 여기는 둘째 자리까지 굳이 찍어라 하니까 82.70이 찍힌 거입니다. 그래서 formatted string에 대한 사례도 계속 보여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코딩에 있어서 트레이닝이 진행되면서 중간중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닝이 잘 진행되고 있나. 그러면 중간중간 그 결과값을 찍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때 formatted string을 쓰면은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다는 거를 갖다가 원하는 형식대로 딱딱딱 집어넣어갖고 여러분이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ormatted string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만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는 코딩 스킬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